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자와 투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과연 차이가 있는가, 어떤 경우를 투자를 하고 어떤 경우를 투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은 투기라고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 뭐 이런 의식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1970년도, 80년도에 강남에 복부인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한다, 뭐 이런 말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부동산은 투기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 뭐 투자 이런 말을 쓰지 주식 투기 이런 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라는 말이 거의 익숙화되어 있고, 부동산은 때로는 투자, 때로는 투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오늘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즉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생각은 다양하니까 한 개인의 소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안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댓글에 악성 댓글을 달고 하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이제는 뭐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사실 투기 투자, 예전에 저는 그 시사토론 이런 보는 거를 상당히 즐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투자와 투기, 요즘에는 뭐 이런 프로가 잘 없습니다만 오래전에 투기와 투기를 그 기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소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6개월이나 1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후에 차익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투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인터넷에 있죠,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투기는 기회를 틈타 가지고 큰 이익을 보려고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틈타 가지고. 저는 이 말에 그렇게 해석 동의를 못하겠는데, 기회를 다 틈타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기회를 틈타는 거고, 또는 그 일,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 이거를 투기라고 이렇게 한글 사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식도 제가 볼 때는 시세 변동을 예상해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매매 거래도, 그럼 주식도 투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부동산도 그렇죠. 뭐 채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채권도 시세 변동을 예상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다 투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글 사전에 보니까. 자, 투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이렇게 합니다. 이걸 투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정성을 쏟으면 이거는 투자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정의가 좀 모호하죠.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그럼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면, 자 봅시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은 뭡니까? 법인은 회사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 설립하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많이 알아야 되죠. 시간도 걸리고 정성도 쏟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뭐 차익을 남기면 이건 건 투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겠다. 사전적으로.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하면 투기라고 하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어떤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가 내가 부당한 어떤 정보를 통해, 예를 들면 내부자 거래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의 개발 이슈를 미리 뭐 고위 공무원을 뭐 지인이나 뭐 친인척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정보를 얻어서 뭐 그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더 얻어 가지고 그렇게 땅을 사거나 인근 지역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일정 기간 전에 팔면 이거는 투기가 아니겠나.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투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신용평가 정보, 우리가 보통 회사채 투자하는 거 있죠. 채권. 하면 등급이 BBB 이하를 매입하게 되면 이거 투기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주 크다 이거죠. 리스크가 큰데 투자하면 이건 투기다. 그 이상의 안정된 채권 회사채를 투자하면 이것은 투자다. 이렇게 한국 신용평가 정보에서는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우량채권에 돈을 넣어서 일정 기간 뭐 차익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투자고, 아주 그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의 회사채를 사거나 국채를 사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행위는 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의 순기능을 보면 투자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회사가 그 자금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렇죠?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게 되면 이 사는 금액이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자금을 형성하는 용도로 기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제외한 배당, 그다음에 주주권 행사라는 정당한 절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은 사용가치입니다. 사용가치. 그렇죠? 사용가치다. 주식은 매수자, 매도자가 모두 투자자다. 그렇죠? 투자자입니다. 매수자도 투자자고, 매도자도 투자자다 이거죠. 요게 조금 제가 볼 땐 부동산하고 좀 차이점이다. 이제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뭡니까 경영진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매매는 매수자든 매도자든 일정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투자자다, 모두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주식은 뭡니까? 선택입니다. 이게 필수가 아니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어떤 제약 조건이 따르는 건 아니죠. 내가 뭐 삼성 주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뭡니까? 내 삶이 불편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이거는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고. 근데 주식은 가만 보면 전문가가 이익을 보고 아마추어는 손해를 보는 구조다 되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슈퍼게임이라 가지고 제아의 고수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은 이익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뭡니까? 뭐 펀드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정보가 고급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미 같은 경우는 뭡니까? 특정한 이슈에 의해서 그렇게 주식을 매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개미 투자자 중에서 어떤 고급 정보라고 해가지고 유료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를 보기는 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가지고 부동산은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투자자와 실거주자가 혼재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주식하고 조금 차이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부동산은 뭡니까? 필수입니다. 주식은 뭐라 했습니까? 선택이라 했습니다. 부동산은 내가 뭡니까? 싫더라도 의식주,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부동산은 타이밍과 위치의 문제로, 그렇죠? 부동산은 타이밍과 위치의 문제로 전문가, 아마추어가 모두 이익을 보거나 또는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 아니면 전문가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아마추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마추어가 이득을 볼 수 있고 전문가가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뭡니까? 주식은 어떻게 되죠? 뭐 정자, 더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정자. 주식은 잘 몰라가지고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 찍어낼 수 있다, 그죠. 근데 부동산은 그 위치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더 찍어낼 수는 없죠.
뭐 이것을 부정성, 뭐 어려운 말로 부정성이라 합니까? 뭐 이런 말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게 또 차이점이죠. 근데 부동산은 뭡니까? 보통 흔히 말하는 두 개 중이죠. 타이밍과 위치다. 사실 부동산은 요것만 잘 알아도 되는데 요것만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위치와 타이밍이다. 타이밍. 사실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부동산은 매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타이밍과 위치다. 위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타이밍. 자, 무릎에 사느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자, 의문점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의문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부동산 부자는 많은데 주식 부자는 왜 없는 걸까? 이랬습니다. 제 경우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주식 부자가 많이 있습니까? 제 주위에 주식 부자가 몇 분 있습니다. 제 그 친척 중에서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몇 명 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2~3명 정도. 여러분이 다 알만한 기업, S기업의 그 직원으로 있으면서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자사주. 그러니까 직원한테 좀 저렴하게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만으로 나중에 현금화하면 제가 볼 때는 노후가 좀 해결될 정도로,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있으면서 회사로부터 주식을 좀 저렴하게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그 주식을 팔지를 못해가지고 그 주식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부자 된 경우는 제 주위는 없습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폭넓지 않아서 그런가요? 직접적으로 하여튼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부자는 제 주위는 없습니다. 이 2~3분을 제외하고는. 근데 제 주위에 부동산 부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나이 연세 드신 분 해가지고 부동산 부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위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정부는 주식은 장려한다. 심지어 뭡니까? 경제부총리도 한 번씩 하죠. 주식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규제를 많이 하죠. 규제와 그다음에 규제 철폐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완화, 그다음에 규제를 강화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개인이 이득을 벌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주위에 그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지인들이 보니까 주식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하는 게 좀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회사를 좀 더 크게 키우려는 생각도 있지만 코스닥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주식을 좀 매도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는 좀 강하죠. 그래서 대부분 벤처 기업을 하면 코스닥에 상장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제가 알기로는 거래세만 있는 걸로 압니다. 세금이 적은데 부동산은 세금이 좀 많죠. 제가 볼 때는 주식보다는 오히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늘 궁금한 게 주식으로 돈을 벌면 재야 고수입니다. 그렇죠? 재야 고수고 TV에도 나오고 상당히 인기가 있죠. 근데 부동산으로 돈 벌면 투기꾼 취급을 받죠. 물론 TV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주위에 있죠. 여러분 주위에 지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서너 채 아니면 5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를 축적했으면 요즘에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불과 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좀 그 면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뒤돌아서 가지고 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 투기가 돈 벌었다. 특히 연세 드신 분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좀 세상이 바뀌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만은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든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투기꾼이다. 이놈도 투기꾼이네 이렇게 취급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뭡니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하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적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인 좀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나. 근데 부동산도 뭡니까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모르고 부동산 잘 모르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하죠. 빨리 망합니다.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출구 전략. 그러니까 팔 시점을 부동산은 뭡니까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라는 그런 말도 있죠. 나중에 잘 팔리겠는가 그런 것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살 때는 팔 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 좀 회사 임원들이 이득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위에 보니까.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제가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와 투기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 있죠. 불법적인 방법이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건 저는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도 주식이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주로 뭡니까 땅이 그런 게 많죠. 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만약 6개월 뒤에 정부에서 정부 국책 사업이 일어난다. 아니면 기업에서 그 지역을 예를 들면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한다. SK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해가지고 그 정보를 내부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일대에 땅을 사놓던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부단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취득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기간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간에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취득을 해가지고 단기 매매든 장기 투자든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면 저는 그거는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누가 얼마를 벌었다 하더라 이러면 내가 그렇게 벌었으면 그냥 투자고 다른 사람이 벌었으면 그건 투기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이중적인 사고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의 차이지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명확한 이게 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달러든 그렇게 하면 이거는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많이 위축되는 것 같고 글로벌 각국도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이 시점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때를 기다려서 어떤 투자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 번쯤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소시민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